1월 8일 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동아일보 일면 기사 보겠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고3에 적용되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무전공 선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고 또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렇게 교육부 방침이 발표되면서 각 대학들 세부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 대학이 무전공 선발 인원 확대를 확정하거나 아니면 검토 중인 건데요. 이와 함께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면도 이어서 보시죠. 가장 먼저 우려가 되는 점은 문학, 역사, 철학 등 흔히 말하는 비인기 학과가 고사할 거란 점입니다. 동시에 인공지능 등 인기가 많을 걸로 예상되는 학과는 교수 충원 등 충분한 교육 여건을 갖출 수 있느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그렇다고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성적순 등으로 결정을 하도록 한다면 원하는 전공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의 중도 이탈 비율이 높아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또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1년 안에 무전공 1학년을 관리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될지도 걱정입니다. 깊이 있는 교양 과목을 가르칠 교수진도 준비가 되어야겠고 각 전공을 탐색할 만한 기회도 마련해줘야 하는데 준비가 미처 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1학년을 우왕좌왕하면서 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시 차원에서 보더라도 무전공 선발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수시 모집에서부터 굉장한 눈치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일부 대학들은 준비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거나 당장 무전공 선발을 늘리기보다는 전과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등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바둑의 위기 문제를 다룬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수십 년간 세계 바둑계를 호령하고 지금도 바둑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이지만 정작 바둑계에서는 한국 바둑이 위기에 빠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바둑협회에 따르면 2000년만 해도 바둑을 둘 줄 아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32%, 약 1,5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됐었지만 올해는 19.4%, 800만 명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저출생이 가속화하고 게임과 같이 보다 간편한 놀이가 늘어난 영향들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원이나 도장, 또 기원이 사라지고 있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바둑학과가 있던 명지대는 해당 전공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올해 대한바둑협회 예산을 작년 21억 원에서 전액 삭감하기로 했는데요. 대회 지원 부문 예산이 과하게 잡혀 있어서 삭감을 했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협회 측은 바둑은 문화와 세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면서 대회 예산이 과도했다면 고급 예산이라도 남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사에서는 바둑을 대중화시키고 국민 스포츠로서 영광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었는데요. 바둑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은 한국인의 운동량에 대해서 다룬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19세에서 64세 성인에게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을, 75분 이상의 고강도 신체 활동을, 또 2일 이상의 근력 운동을 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성인의 72%가 이러한 WHO의 권고 수준을 충족해서 운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실천율은 2021년 기준 48%에 그쳤습니다. 그것도 2015년에는 58% 수준이었는데 6년 만에 10%포인트가량 더 떨어진 수치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중강도 운동이라고 한다면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집안일 등이 해당이 되고요. 고강도 신체 활동에는 달리기나 등산, 라켓 스포츠 시합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WHO는 하루 동안 앉아있는 시간을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말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가만히 앉아서 TV를 보거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신체 활동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또 65세 이상에게는 옆으로 걷기나 발끝으로 걷기 등 평형성 운동을 일주일에 3회 이상 하는 게 좋다고 권고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기사 제목 위에 사진이 2장 보이는데요. 먼저 좌측은 사과나 닭고기가 끼워진 먹이꼬치가 2,000원에 팔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자세히 보면 하단에 사자 우리 안으로 꼬치를 넣을 수 있게 구멍을 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원이나 수족관 등에 가면 이러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14일에 시행된 이른바 동물원 수족관법에 따르면 이제는 오락이나 흥행 등을 목적으로 관람객이 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만지고 올라타는 행위 등이 금지됐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교육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이러한 행위들이 계속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여전히 먹이 주기 체험 등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기사에서는 이렇게 교육 계획서를 제출한 곳 중 실제로 먹이 주기와 관련한 설명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은 많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는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여전히 그저 무인 판매대에서 먹이만 팔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단체 측에서는 법이 개정됐지만 요식행위만 거치면 여전히 체험 활동이 가능하다면서 당국이 승인 기준을 더 강화하고 승인 뒤에도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월 8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